막자입니다.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. 제 생일이라서 미역국 대신 황태 해장국도 끓여 먹고 생일 기념으로 저 자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베란다에 정원 같은 나름 예쁜 공간을 꾸며봤는데요. 이혼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과정을 좀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소개팅으로 만났고 처음에 남편이 되게 저를 많이 좋아하고, 사실 저는 약간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애정 공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다가왔고, 또 연애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. 아예 그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제가 연봉이 많은 상황이었고, 그냥 사람 하나만 좋으면 돼 그런 생각으로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외국에 건너가게 됐어요. 어떻게 보면 참 평소에 저답지 않은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,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. 가족이니까 오히려 완전 이제 편하게 자기의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데, 저는 그때 이제 연애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봤어요. 그래서 내가 사기 결혼 당했나? 뭐지?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결혼하고 나서 극초반부터 이건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 아닌데 나는 왜 여기에 있나,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 혼인신고를 한국에 안 하고 싶었었어요, 사실은. 왜냐하면 그 짧은 결혼 기간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. 그 결혼 기간 동안에 이 사람과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겠다, 그렇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몇십 년을 같이 살 수가 있을까,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, 혼인신고를 한 첫 국가에서는 비자가 필요해서 혼인신고를 했다. 하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계속 살고 싶은가? 이런 걸 스스로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. 남편이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저를 따라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두고 가는 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, 인간적으로. 어쨌든 같이 또 다른 외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그 이제 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서 다른 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, 당연히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. 사람이, 저도 40살이고 그분은 이미 그때 당시에 40대 초반이었고 하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, 당연히 그 외국에서의 생활도 비슷했죠. 처음에는 이제 노력도 해보고 잘 해보려고 이제 그 전 남편이 그 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, 또 그런 과정에서 막 티격태격하면서도 안 맞는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거의 매일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. 외국에 나가서 초반 한 3, 4개월 동안은 매일 싸웠고, 그리고 되게 힘들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어요. 2년 정도 있었는데 첫 1년은 최대한 부딪힐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었죠. 전 남편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작은 소소하게 이제 프리랜서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로 했는데,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엉망이고 밥도 맨날 사 먹자고 하고, 본인이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외식 물가는 비싸잖아요. 근데 외식하자, 시켜 먹자,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. 약간 전업주부가 아닌 사람처럼. 본인이 직장을 가진 사람도 이거 너무 자주 시켜 먹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도 맨날 시켜 먹고 사 먹고, 제가 외국에서 외벌이니까 어쨌든 저는 돈을 계속 모으고 싶고 자산을 불려가고 싶은 사람인데, 그렇게 돈이 줄줄줄 새는 게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. 그래도 어쨌든 피곤하니까 밥 시켜 먹자 그래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,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. 코로나가 터지고 거의 이제 외식도 못하게 되고 배달도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밥을 해 먹게 됐는데,
요리도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막 해버리면서 자기가 요리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그것도 한 번, 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음식을 먹기가 어렵잖아요. 자기 마음대로 만든 음식이라는 게. 그래서 코로나 때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고 뭐 이런저런 요리를 막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게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. 외국에 살 때는 그래도 좀 큰 집에 살아서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또 되게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초반에 1, 2개월 동안 싸웠어요. 1, 2개월 동안 싸우다가 별거를 시작하게 됐죠. 그때 깨달았죠. 얼굴을 안 보고 너무 행복하고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어쨌든 전 의리를 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에 같이 나와서 저랑 살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직장을 번듯하게 가질 때까지는 이혼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혼을 겪고 나서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혼할 때는 무조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.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이제 직업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. 그래서 예전 직장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편하게 이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근데 그게 바보 같았던 게 차도 사주고 생활비는 제가 다 대고 그런 식으로 생활해 왔는데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1년 만에 이혼했으면 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을 텐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까지 하게 된 거죠.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,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너무 좋지만 그게 자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그런 게 없이 상대방한테 너무 퍼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성인이니까 어쨌든 자기 앞가림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저는 돈을 벌어 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. 사실 돈을 안 벌어 와도 되니까 집안일만 신경 안 쓰게 해줬으면 됐는데 맨날 설거지 쌓여있고 밥은 밥대로 이상하게 해서 주고 맨날 사 먹자고 하고 물건을 사고 또 사고 뭐 필요하다는 거 사줬는데 나중에 1년 지나서 보니까 포장도 안 뜯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.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화가 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경제관념이 잘 맞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는데 상대방은 막 너무 외식을 하고 싶어. 너무 막 물건을 사고 싶어. 그리고 정리하기 싫어.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맞으면 제가 봤을 때 그 결혼 생활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콩깍지 씌워가지고 연애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결혼을 결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성격,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듣는지 바뀌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자기 얘기만 하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 사실 생활 습관은 서로 맞춰가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래 이러는 사람과는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경제관념 저는 제가 이렇게 돈 그런 건 내가 벌면 되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상관이 있고요. 그리고 사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연봉이 높고 낮고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경제관념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 사람의 소비 습관은 어떤가 그리고 나랑 당연히 다르겠죠. 다른 사람이니까. 그런데 서로 그 다름을 맞춰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건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
결혼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막차였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